안녕하세요. 끝없는 의심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편하게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5세 주부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벌써 40년이 넘었고요.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큰딸이 40살, 둘째 아들이 38살이에요. 손주도 3이나 되고요. 40년. 정말 오랜 세월이네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남편분과 갈등이 있으신가 봐요. 네, 부끄럽지만 이 나이에도 여전히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어요. 남들이 보기엔 이제 손주들 보며 편안히 살 때가 됐는데 뭘 그러냐고 할 것 같은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부터 남편분과 문제가 시작되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혼 초기부터였어요. 1982년에 결혼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연애를 오래 하고 결혼하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선을 봐서 6개월 만에 결혼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야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죠. 어떤 모습을 보게 되셨나요? 술 그리고 여자 문제였어요. 80년대니까 남자들끼리 술 마시는 문화가 정말 심했죠. 남편은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술만 마시면 다른 여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비교하곤 했어요. 신혼 때부터 그러셨다면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내 첫째를 임신했을 때인데 남편이 술 취해서 동창 여자애가 얼마나 예쁘던지 하면서 정말 상처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남자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여자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 시대 여성들은 정말 많은 것을 참고 사셨죠. 맞아요. 게다가 시어머니께서도 며느리가 잘해야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온다고 하시니까 제가 뭔가 부족해서 남편이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더 구체적인 문제는 언제 터졌나요? 제가 30대 초반일 남편 직장 동료 부인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 우리 남편들이 요즘 이상해요. 주말에도 골프 간다고 하고.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을 알게 되셨나요? 골프가 아니라 다른 여자들과 만나고 있었다는 걸요. 그 동료 부인과 함께 남편들을 미행까지 했어요. 30대 젊은 여자들과 함께 있는 걸 직접 봤을 때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직접 보시면 얼마나 충격이셨을까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따져 물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남자들끼리 스트레스 푸는 거다. 집에서 뭘 해달라는 거냐. 돈은 벌어다 주잖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의심병 환자라고 했어요.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때는 여자가 혼자 살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나갈 수도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참으라고 하실 게 뻔했고요. 그 후에도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나요? 네, 90년대 들어서는 더 심해졌어요. IMF 때도 남편은 직장을 잃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때를 핑계로 더 늦게 들어왔어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회식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때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마트에서 계산 일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 돈을 벌어보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것조차 싫어했어요. 남자 체면이 서지 않는다면서. 정말 많은 갈등이 있으셨겠네요. 40대 중반에는 정말 심각했어요. 남편이 아예 일주일에 서너 번은 집에 안 들어왔거든요. 아이들이 아빠 어디 갔어요? 라고 물으면 정말 답이 없었어요. 그때 이혼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물론 생각해봤죠. 그런데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이혼한 여자에 대한 시선이 너무 차가웠어요. 아이들도 이혼 가정 자녀라는 낙인이 찍힐까 봐 무서웠고요. 50대에는 어떠셨나요? 50대 초반에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남편이 20대 초반 여자와 1년 넘게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충격적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는 정말 자살까지 생각했어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보다 어린 딸 같은 여자와 게다가 임신까지. 그때 처음으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큰딸이 이미 결혼한 상태였는데 딸한테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딸이 엄마,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사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자녀분이 오히려 용기를 주셨군요. 네, 그때부터 저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늦은 귀가를 기다리지 않고 혼자서도 영화를 보러 가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지금 65세가 되신 상황은 어떠신가요? 남편은 65세로 정년퇴임했고 저희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남편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달라지셨다는 건가요? 이제는 체력도 없고 외모도 늙어서 예전처럼 바람 피우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가끔 스마트폰으로 젊은 여자들과 채팅하는 것 같아요. 손자 들여다보라고 하면서 몰래 봤더니 아직도 그런 일들이 있으시는군요. 네, 그런데 지금은 예전과 달라요. 화는 나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이미 체념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나이가 들어서 무덤덤해진 건지 지금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손주들이에요. 큰딸 아이들이 둘, 아들 아이가 하나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있는 모습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남편과 함께 있으면 여전히 불편해요. 손주들 때문에 더 복잡하시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제 나이가 그런데 뭘 그러냐 손주나 보며 편하게 살아라고 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너무 옹졸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상처가 아물지는 않죠. 그렇죠. 40년 넘게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혼하자고 할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해요. 현재 자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큰딸은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하는데 둘째 아들은 아빠도 많이 늙으셨으니까 그냥 사세요라고 해요. 손주들한테는 할아버지가 필요하다면서 해시태그. 지금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솔직히 남편을 완전히 미워하지는 못하겠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여자를 밝히는 남자예요. 요즘도 젊은 여자만 보면 시선이 달라져요. 복잡한 감정이시겠어요. 네, 한 달 중에서 대부분은 그냥저냥 살아요. 평범한 노부부처럼. 그런데 가끔 정말 가끔 남편이 스마트폰 보면서 웃거나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보면 그때 가슴이 확 뛰면서 옛날 생각이 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참아요. 이제 나이도 이런데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친구들도 다들 그런 거 신경 쓸 나이가 아니다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의 마음은 여전히 아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낸 거예요.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지내고 싶으신가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이혼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계속 살기에는 제 마음이 편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걱정되시나요? 건강이 나빠지면 서로 돌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아프면 제가 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프면 남편이 정성스럽게 돌봐줄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자기는 딴 데 신경 쓸 것 같아서. 현실적인 걱정이시네요. 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요. 남편 연금이 있긴 하지만 혼자 살기에는 부족해요.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고.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시네요. 맞아요. 젊었을 때는 사랑이 없으면 헤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나이가 되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 정말 오랜 시간 힘드셨을 텐데 우선 그 오랜 세월을 버텨내신 것 자체가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65세라는 나이, 그리고 40년이라는 결혼 생활. 이것은 젊은 부부들의 갈등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감정까지 늙는 건 아니에요. 네, 그게 제가 가장 답답한 부분이에요. 먼저 하나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의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쌓인 상처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다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선생님의 마음은 선생님 것입니다. 65세가 되었어도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상처받지 않을 권리도 있어요. 지금 선생님 앞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남은 인생을 함께 사는 것. 두 번째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라면 반드시 이혼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으로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사는 방법도 있거든요. 남편의 행동에 더 이상 일희일비하지 않고 선생님만의 삶을 구축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 남편이 누구와 통화를 하든 어떤 메시지를 보든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대신 선생님이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서 하시는 거죠.
취미 활동, 친구들과의 만남, 자원봉사 같은 그게 가능할까요? 40년 동안 신경 쓰던 걸.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선택이에요.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고 싶은지 결정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40년 동안 바뀌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거야. 그것을 인정하자. 이런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덜 힘들어질까요? 네, 훨씬 덜 힘들어집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도 않거든요. 대신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65세에도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요즘 65세는 정말 젊어요. 건강하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녀들도 다 키웠으니까 이제는 온전히 선생님만을 위한 시간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기다리지 마세요. 선생님 스케줄대로 주무시고 일어나시고 남편의 행동에 맞춰 사시지 말고 선생님만의 리듬을 만드세요. 그래도 되나요? 40년 동안 남편 위주로 살았는데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선생님 위주로 사실 때가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 보세요. 동네 문화센터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참여해 보시고 사람들을 사귀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같은 또래의 분들을 만나시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서로 위로도 되고 새로운 즐거움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바꿔보겠나 싶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제가 너무 남편 중심으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40년 동안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서 사셨으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손주들이 좋긴 하지만 손주들 때문에 제가 불행할 필요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손주들에게도 좋은 할머니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요즘 남편 보면 정말 답답해요. 스마트폰 보면서 웃는 모습 보면 아직도 저런 일에 신경 쓰는 게 한심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도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는 마세요. 제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물론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20대보다도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미 인생의 큰 의무들은 다 하셨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아이들도 다 키웠고. 이제는 정말로 선생님만을 위한 시간이에요. 40년 동안 미뤄온 것들을 해보세요. 하고 싶었던 공부, 가보고 싶었던 곳,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사실 젊었을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지금 시작하세요. 65세에 피아노를 배우는 게 무슨 잘못인가요? 오히려 멋진 일이에요. 남편이 뭐라고 할 텐데 남편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선생님 인생이에요. 남편 허락받고 살 나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미움을 내려놓으세요. 내 대한 미움, 자신에 대한 미움. 그 미움들이 선생님을 더 힘들게 해요. 미움은 결국 자신을 도구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미움을 내려놔요? 40년 동안 한 번에 다 내려놓을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천천히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네, 해보겠어요. 그리고 자신을 칭찬하세요. 40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셨잖아요. 긴 세월 동안 혼자서 버텨내신 것만으로도 이미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중요한 건 남편의 행동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입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만의 행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